pop. You're all I can think of. Every drop I drink of. You're my soda pop, my little soda pop.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넷플릭스 영화 K-pop 데몬 헌터스의 OST 사자 보이스의 소다팝입니다. 오늘은 K-pop 데몬 헌터스 열풍으로 본 우리 문화 이야기 나눠보겠는데요. You're my soda pop. 원종원 신청향대학교 공연 영상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y little soda pop. 김영대 음악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영화 자체가 약간 혹자들은 손발이 오그라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한번 손발이 오그라들게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아 예. 네. 어울렸어요 작품하고.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아 예. 아 제가 이 영화를 사실 이제 이거를 해야 되니까 다 보기는 봤는데 그 전에 제 딸이 계속 봐가지고 띄엄띄엄 몇 번을 봤어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되게 바쁘니까 이게 풀로 보기가 어려웠는데 계속 흥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진짜로 무슨 그룹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에 지금 나온 거잖아요, 이게. 네, 가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요.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실제 우리 K-팝의 아이돌에 대한 모습 같은 것들을 너무 잘 표현을 해서 예. 그런 것들이 흥행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게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는지부터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있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그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수치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예. 총 시청 시간이 4,040만 정도 되고요. 2,420만의 시청 수를 기록을 하면서 넷플릭스 영화 부분에서 글로벌 1위, 전체 1위를 다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린. 이게 1위를 차지했어요? 네. 와. 참 재밌는 게 OTT가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의 이런 시청률이나 혹은 어떤 작품을 감상하는 퍼센티지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전지구화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제 완성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누리고 있는 게 이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아닌가. K-팝 데몬 헌터스도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데몬 헌터스가 일단 애니메이션이고 넷플릭스 콘텐츠, OTT 콘텐츠지만 이게 OST로도 확장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캐릭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일한 IP로 보면은 근래 보기 드문 히트작이고 올해 뭐 이변이 없는 한 올해 최고의 IP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넷플릭스 히트 애니메이션으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의 IP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에서 만든 한국에서 유래한 하나의 IP가 이 정도의 히트를 기록한 사례는 당분간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군요. 어마어마한 성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각국의 지금 음원 차트에 여기 이 노래가 여러 곡이 지금 올라갔다면서요? 거의 다 점령을 했고 예.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미국 메인스트림의 기준으로 보면 빌보드 핫 100라고 하는 차트를 보통 기준으로 많이 삼는데 예. 여기는 사실 이제 엄청난 홍보 푸시가 있어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차트거든요. 근데 지금 이 OST 안에 8곡이 모두 올라 있고 그러니까 지금 비교군을 대충 생각을 해보면 우리 로제 아파트가 예. 빌보드 핫백 차트에 3위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3위요? 근데 여기 지금 가상 아이돌들의 노래인 골든이 헌트릭스라고 하는 그룹의 골든이 지금 6위에 올라 있어요. 아 6위요? 근데 이게 또 OST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어떤 팬덤의 인기라고 보기가 어렵죠. 이게 원래 존재하는 아티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순수하게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이 OST를 스트리밍으로 클릭하는 일반 대중들의 힘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건데 이게 쉽게 내려가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군요. 차트가 유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참 재밌는 게 저도 어렸을 때요. 만화 영화 보면서 주제가를 이제 너무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이 만화 영화 주제가를 이제 아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보면 이제 대충 연식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뭐 예. 짱가부터 시작해서 예. 그레이트 마징가 뭐 정말 좋아했던 그랜다이저. 근데 그때는 음원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랬죠.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그걸 열심히 따라 듣고 부르고 텔레비전 옆에다가 카세트 테이프 갖다 놓고 녹음하고 반복해서 듣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예. 이 애니메이션 나왔었던 노래들이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아주 현대적인 방식으로 소비가 되면서 이 애니메이션의 위용을 아주 잘 떨쳐주고 있다. 심지어 그 안에 보면은 이 헌트릭스하고 사자 보이스가 경쟁 관계거든요. 예.
사람들끼리는 그런 이야기도 한다고 합니다. 헌트릭스가 1위를 하면 혼문이 완성됐다. 사자 보이즈 노래가 네. 올라가면 혼문이 깨졌다. 뭐 이런 아. 얘기를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뒷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내용 스토리라인이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무슨 뭐 스포일러 우려 뭐 이런 거는 별로 전혀 없으니까 없습니다. 그냥 예.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무슨 혼문이 뭐야 도대체. 이게 들으시는 분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재밌는 게요. 이 예. K-팝 아티스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꾸며져 있고요. 콘서트도 등장을 하고 그 안에 아이돌들의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뭐 팬들하고 만나서 팬 사인회야 하는 모습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하는데요. 그 안에 이들이 사실은 악마를 물리치는 퇴마사였다. 퇴마사. 예, 그래서 이 헌트릭스라는 걸밴드의 주인공 3명 루미, 미라, 조이가 악귀인 귀마를 대상으로 싸우게 되는데 이 악귀들이 사자 보이즈라는 남자 아이돌을 만들어서 이들을 대적하게 된다. 과연 성공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가 주요한 내용으로 등장하고요. 죄송한데 듣기만 해서는 매우 유치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한 유치한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유치한 건가요? 원래 이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서사 구조라는 게 예. 우리가 뭐 서양의 유명한 작품이라고 해서 그게 되게 고귀한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 다 그리스 로마 시나 뭐 북유럽 시나 이런 데서 그렇죠. 나오는 것들을 그냥 사실 정확히 같은 구조를 예. 멋있게 거기다가 히어로의 종류만 바꿔서 사실은 만들어 온 게 옛날 애니메이션들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제일 재밌는 거는 어쨌든 이거를 우리의 전통적인 뭐 스토리와 그런 서울이라고 하는 장치 그리고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게 우리 교수님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화의 거의 연장선상 같아요. 그때 예. 우리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요즘 이 한국 그 한류 관련 콘텐츠들이 흥미로운 건 뭐냐면 과거의 어떤 유물, 역사적인 유물을 재생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대적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 주류 사회에서 주류 예능에서 한 번도 비미국권, 비영어권 문화에 대해서 접근할 때 다루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아시안 문화 이러면 옛날 전통을 얘기하죠. 예. 뭐 멕시코 음악을 해도 옛날 전통 음악을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거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K-팝이라고 하는 굉장히 현대성에 대해서 그걸 파헤치고 집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거는 굉장히 다른 위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이 보면은 약간 뮤지컬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약간 저는 이거 느낌이 겨울왕국 보는 느낌 살짝. 이렇게 만든 게 조금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애니메이션에서 뮤지컬적 기법을 쓰는 거는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자주 활용이 되어졌었고요. 심지어 1950년대, 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정도거든요. 디즈니가 처음 만들었던 애니메이션들이 백설공주, 백설공주, 피노키오도 보면 When You Wish Upon a Star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귀뚜라미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예. 워낙 뮤지컬적인 기법을 잘 활용을 해왔던 역사적 전통들이 있는데 이 지금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맥락을 아주 잘 따라가고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하나 더 말씀하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 뮤지컬 얘기를 하셨는데 K-팝 데몬 헌터스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게 뭐냐면 예. 뮤지컬적인 기법을 차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 자체에 대한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제, 핵심 소재가 음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쪽은 음악으로 사람을 홀리는 거고 한쪽은 음악으로 그 악을 퇴치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전에 왜 시네마 천국 보면 영화에 대한 영화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음악 자체가 세상을 구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닭살 돋을 수 있지만 음악 자체에 대한 뮤지컬 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 단계 더 이제 깊이 들어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음악이라는 소재를. 예.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제작은 소니 픽처스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일본 이제 뭐 미국 자본이긴 하지만은 일본이 인수한 소니 픽처스가 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음악을 만들거나 음악 감독이거나 뭐 노래를 부른 분들이 뭐 여러분이 있는데 뭐 이재 뭐 이런 분들이 지금 막 주목받고 있고 그 신영균 배우님의 외손녀라고 이렇게 뭐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만들었는데 한국 어떤 뭐 뮤지션들이 대거 참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협업 이게 좀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종 교수님 이거는? 사실은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미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K-웨이브 그러니까 한류를 잘 활용을 해서 만든 작품이긴 하지만
제주는 곰이 피고 돈은 누가 버는 거 아니냐. 한국 사람은 예. 기분만 좋고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단시간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문화가 어떤 국가 브랜드 이미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그렇게 문화적으로 뛰어났다고 말씀드리긴 힘들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2000년대에 런던에서 예. 있었을 때 그때 참 한국의 어떤 뮤지컬 작품이 영국에 왔는데 이브닝 스탠다드라는 신문에 나왔었던 첫 귀절이 뭐였냐면요. 이 뮤지컬은 식당에 가서 메뉴판에 개고기가 있는 나라에서 온 작품이다라는 문구였었어요. 심지어 BBC 텔레비전은 주말에 하는 인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중에 어떤 강아지 한 마리를 서울에서 탈출시켜 런던까지 데려가는 내용을 가지고 예.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나 혹은 그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 자체가 굉장히 편협하고 예. 오류를 담고 있었던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2025년이라는 시공간에서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그 안에 담겨 있는 한국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소비하고 활용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저는 굉장히 박수치고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를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한국 문화가 세계화가 된다라는 거를 단순히 한국 제품이 우리가 만든 한국 제품이 얼마나 많이 수출한다는 관점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쉽게 말해 우리가 유통을 해서 외국에서 장사를 잘한다. 그럼 그거 굉장히 기쁜 일이죠. 하지만 문화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만든 것이 세계화가 되고 나아가서는 보편화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저도 이제 비슷한 그 사례가 떠오르는데 90년대 말에 예. 그 2000년대 초겠죠. 그러니까 비가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쇼케이스를 했는데 그때 들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내놓은 세계 시장에 내놓은 첫 상품이 어떤 평가를 들었냐면 마이클 잭슨의 철진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근데 그게 2000년 이제 25년 정도 지난 얘기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냐? 미국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K-팝을 소재로 만들었는데 이게 고증에만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자잘한 소품이나 말투나 뭐 어떤 K-팝의 어떤 음악적인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한국 사람이 혹은 이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봤을 때 야, 이건 진정성이 없잖아. 예. 이건 틀린 거잖아 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집착을 했다는 겁니다. 예. 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역으로.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는데 그 한의사 한약방이 나오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인데 찐인데 약간 그런 찐이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약간 그 분위기라든지. 근데 뭐 이게 한의사를 그 영화에서 폄하할 내용은 없지만은 사실은 알고 보니까 포도 엑기스였잖아요. 이제 한약인 줄 알고 받아왔더니 막 굉장히 재밌게 이제 봤습니다. 이게 사자 보이스라는 게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무속에서 지금 가져온 거잖아요. 이게 외국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해를 할까 그런 생각도 드니까 사자라는 게 저승사자 사실은. 근데 이제 그대로 발음을 영어로는 사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냥 사자 보이즈라고. 네.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거.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퇴마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잘 활용을 하고 있죠. 근데 퇴마에 대한 얘기는 사실 서구의 대중문화 속에서는 아주 인기 있는 소재이고 접근 방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뭐 당장 이렇게 떠오르는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도 고스트 위스퍼러 같은 작품 보면은 퇴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죠. 그 사연을 듣고 죽은 영혼의 한을 풀어주는 내용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 드라마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태양의 주군 같은 드라마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고 최근에 이런 내용들과 결합이 되어 있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등장했던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소재 자체가 그렇게 새롭거나 전혀 없던 것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K-팝과 적절히 혼합을 시켜서 일종의 걸 이제 문화 산업에서는 혼종송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크레올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유행이 하나 등장하게 되면 그 유행이 그 모습 그대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양한 것들과 버무려지고 뒤섞여지면서 새로운 쓰임새를 만들어내는 경향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팝 음악이나 댄스 음악 같은 것들이 아프리카 리듬과 더해지면서 힙합 음악이 만들어진다든지 예. 아니면 인도의 전통 리듬 같은 거 더해지면서 방글라 댄스 뮤직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렇죠. 하는 식의 크레올라이제이션 현상들이 이 전지구화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보면 늘 등장하는 이슈들인데 이제는 우리의 한국의 문화가 바로 그런 크레올라이제이션의 하나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정말 흥미로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예,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또 눈여겨 볼 만한 게 작품에서 과거의 케이팝이나 최근의 아이돌 음악을 좀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꽤 됐는데 한 20년도 넘은 것 같은데 듀스의 나를 30년이 넘었어요. 듀스의 나를 돌아봐. 맞- 예, 또 멜로망스의 사랑인가봐. 이건 누가 봐도 사랑일 텐데 예, 이런 곡들을 포함해서 여러 곡들이 지금 작품에 수록이 됐더라고요. 과거에 인기 있던 케이팝 음악을 넣음으로써 우리나라 시청자들에게는 이게 뭐 추억을 좀 떠올리는 거. 사실 외국인들은 근데 이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게 이런 장치를 넣은 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절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이제 좀 레트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게 하나인 거고 또 하나는 이런 거를 사실 누가 굉장히 뭐 디테일하게 이걸 찾아보지 않을 것 같지만 이런 작은 배치 하나하나가 이 작품의 일종의 고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한국적인 것이고 거기에 쓰이는 작은 레퍼런스 하나도 한국 사람들 혹은 이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이제 넣으려고 한 건데 그거는 역시 이 감독이 애초에 그런 문화를 잘 알고 있는 교포 출신이죠. 예, 그리고 K강 매기강.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매기강. 예, 네, 예, 예. 그리고 이분 자체가 원래 그런 우리 케이팝의 출발점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든지 듀스라든지 뭐 그 당시 현진영 뭐 H.O.T 이런 문화를 실제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리얼함을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이제 뭐 혼종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왜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 한국의 뭐 무속 이런 게 특이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보편적인 거예요. 오히려 예. 실제 특이한 거는 K-팝이라는 소재 자체가 오히려 매니악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K-팝이라는 소재를 그러면 얼마나 보편적인 혹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팔 거냐? 오히려 그런 익숙한 퇴마라는 장치를 K-팝이라는 것과 버무리고 그 안에는 K-팝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건 리얼한 거야. 저건 진정성이 있는 거야라고 하는 디테일들을 숨겨놓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죠. 사실은 그런 면에서. 게다가 그 디테일을 쫓아가는 재미, 찾아내는 재미를 그렇죠. 이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아까 들으셨던 노래 말고도 서태지와 아들 노래도 등장을 해요. 예, 그 주인공 진우가 성벽에서 루미를 기다릴 때 이 밤이 깊어가지만이라는 노래가 이렇게 살짝 흘러나오고요. 예. 심지어 그 매니저인 바비가 전화벨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 전화벨 소리가 신라의 달밤 이박사 버전 등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을 찾아가고 심지어는 이 세 명의 여성이 팀을 만들어서 퇴마 활동을 비밀리에 하는 아이돌 가수로 활동을 한다는 게 단순히 이 애니메이션에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있었다. 있었죠. 예, 저고리 시스터즈, 김 시스터즈 다 예. 그런 인물들이었었다. 그 맥락을 이 주인공들이 이어간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해서 그러니까요. 그런 디테일을 찾아가는 재미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세세하게 예. 담아놓는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들의 이력을 보여줄 때 이게 대대손손 이렇게 그렇죠. 퇴마를 세 명의 여성들이 해왔다.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는 음악사적으로 보면 그냥 걸그룹의 역사를 몇 초 안에 우겨 넣은 거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꼼꼼한 거예요. 제가 보면서도 저도 뭐 음악학을 전공했지만 이게 잘 만든 애니메이션 하나가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몇 시간 강의하는 거를 진짜 무색하게 할 만큼 이게 파워풀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또 다른 우리 K 콘텐츠의 어떤 뭐 관심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불러온 것 같아요. 그동안 뭐 보면은 지금 뭐 박찬욱, 봉준호 뭐 이런 분들의 영화
그리고 뭐 한강의 소설 그리고 뭐 그 전에 이제 BTS나 뭐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싸이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가수들의 노래 그런데 이게 이제 가상의 이런 어떤 보이밴드, 걸밴드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 우리 문화가 이제 뻗쳐나갈까? 그리고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이게 오히려 한국에서 만들었으면 망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차라리 소니가 만들어서 성공한 것 아니냐. 너무 우리가 만들면은 막 우리 거를 너무 강조하려고 하다가 망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원종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 다양한 실험과 시도가 앞으로 등장한 거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꼭 우리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식의 편협된 사고보다는 이제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지금 세계 문화 시장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방식들을 보면 거의 OSMU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명한 원소스를 만들어서 멀티 유즈를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는 뜻인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MJ 더 뮤지컬 같은 작품이 뉴욕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요. 마이클 잭슨 얘기거든요. 예. 그가 어떻게 춤을 만들고 어떻게 노래를 만드는가를 다큐멘터리처럼 보여주는 방식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를 가져다 만드는 경우인데 백투더 퓨처도 뮤지컬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도 한류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담고 있는 콘텐츠들을 그냥 이거 인기 있어 라고 좋아하고 즐겁고 박수 치면서 끝날 일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더 연장시키고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할 때 사실은 이런 좋은 현상들이 좀 긴 호흡을 갖고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대 평론가님. 이 작품을 놓고요. 스터디를 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 컨텐츠를 저렇게 외부자적인 시선에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가 사실 관심 있는 게 그거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 컨텐츠를 세계인들에게 많이 알릴 것인가. 약간 거의 강박적으로 우리는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작품이 거의 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이라는 진정성을 지키면서도 한국인들에게 심지어 인정을 받으면서도 외국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심지어는 이 작품에 열광하는 게 좀 저연령층대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한류 이런 개념 자체를 모르는 친구들인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완벽하게 경계가 허물어진 아주 뉴트럴한 이런 작품 근데 그 안에는 이미 한국적인 게 다 담겨져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 작품을 보면서 스터디를 해야 되고 저는 거기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아직 떨어져요. 그러니까 K-팝이라고 하는 훌륭한 컨텐츠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예. 우리도 그게 가능하겠죠. 다만 그런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뭐 작가라 그럴까요? 서사 능력이 만들어질 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뭐 더 재밌는 많은 콘텐츠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또 전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종원 교수, 김영대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